소속도 시내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세종시가 구체적인 입지 기준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부터 9개 노선 28대 버스에서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거스름돈 지급으로 인한 운행 지연과 관리 비용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아산에 있는 충남 사회적 경제유통지원센터 운영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면서 지원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비어있는 지원센터를 발달장애인 창업과 기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꽉 막힌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성동과 어진동 일대를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입점을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대상이 될 상권을 두고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자 세종시가 구체적인 허용 기준과 대상지를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허용 기준으로 잡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주거용지로부터 100m, 학교용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상업용지만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른 신도시의 숙박시설 허용 기준을 참고함과 동시에 교육환경보호법을 적용한 판단입니다. 또 두 번째 기준은 이러한 이격거리를 충족하면서 공실률이 심각해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업용지로 한정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입지 기준에 따라 현재 어진동 호수공원 주변 한 필지와 나성동 정부세종 이청사 남측에 있는 상가 8개 필지를 허용 대상으로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진동에 지금 호수공원 앞에 그 라바곰 앞에 있는 상업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나성동에 8필지 중에서 이미 상가가 지금 그 건물이 완공된 건물이 5개 동이 완공이 됐고 아직 그냥 나대지 상태로 3필지가 있는데 그 8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를 포함해 세종시가 관리하는 신도시 1에서 3생활권 안에서 모두 21개 상가 필지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세종시가 내놓은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그동안 소규모 숙박시설 입점 주요 후보지로 거론됐던 이곳 나성동 먹자골목은 대상에서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 조직적인 반대 운동에 들어갔던 나성동과 어진동 주민들은 이번에 시가 발표한 내용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위락지구가 아닌 곳에 숙박시설을 허용할 경우 향후 신도시 전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그 호스텔, 소형 호텔 제외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를 넘어서 이제 세종시 전체, 세종시 시민 전체가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세종시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최종 입지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다음 달부터 천안 지역 일부 시내버스에선 현금함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시내버스 현금 승차 비율 감소로 거스름돈 지급으로 인한 운행 지연을 막기 위해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례차례 버스에 오르는 승객들. 하나같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합니다. 현금을 내는 승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현금 내는 분이 한 1,000명 됩니다. 어떤 때는 10,000원짜리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10,000원짜리 우리가 1,0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100원짜리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실러 주기가 참 불편한 게 많죠. 지난 2020년 5.3%였던 천안 지역 현금 승차 비율은 2021년 3.8%, 지난해 3.2%로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수도권 전철 무료 환승과 카드 할인 등으로 현금 승차는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천안시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대상은 9개 노선 28대 버스입니다. 시내버스에서 현금함이 없어지면 거스름돈 지급으로 인한 운행 지연과 관리 인력, 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 시범 운행을 통해 현금화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무엇보다도 시내버스 운전자가 안전 운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 카드가 없는 승객을 위해 차량에서 정액권 교통카드를 판매하고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과 요금 계좌 이체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기존 예산보다 2,200억 원 증액된 2조 8,3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예산안은 지방채 상환 301억 원, 전기차 보급 100억 원,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진입도로 개설 50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천안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교통체계의 운영과 관리를 자동화하고 과학화해 교통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 한정돼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을 주요 도로 구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신호 현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고 지난해에 이어 스마트 교차로와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확대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시민 교통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202억 원을 지원받아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산에 있는 충남 사회적 경제유통지원센터 운영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면서 지원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산시가 비어있는 지원센터를 발달장애인 창업과 기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문을 연 충남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입니다. 국비 등 모두 11억 원을 들여 사회적 경제 제품 홍보물과 판매장, 휴식 공간 등이 조성됐지만 지난해 2월 보조 사업자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충남도가 다시 유통지원센터 보조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정작 센터를 활용하지 않으면서 현재 공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유통지원센터 건물이 발달장애인 창업지원 공간으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3월 중기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아산시는 비어있는 유통지원센터를 발달장애인 창업과 기술교육센터 등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12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운영은 중기부사나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5년간 맡은 뒤 아산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 이제는 발달장애인 창업 기술교육 공간으로 새롭게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디지털 기반 학력 향상 온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온 시스템은 모든 학생의 기초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한글 해득을 지원하는 온한글,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온체움,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는 온생각으로 구성됐습니다. 시연회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국 시도교육청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제3대 원장에 충남대병원 권계철 공공부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권 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부터 2025년 8월까지 2년이며 취임식은 다음 달 중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권 원장은 현재 충남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종합건강증진센터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가 지난 26일 충북 청주와의 홈경기에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이날 무승부로 천안은 K리그 입성 동기인 청주와 올 시즌 3차례 맞대결에서 2무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한편 충남 아산은 전날 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 4로 패했습니다. 천안은 리그 13개 가운데 최하위인 13위, 아산은 12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한 알찬 정보 가득 모아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올해는 비 오는 날이 많다 보니 작물에 병해충이 많아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햇볕이 좋아야 곡식이 잘 여무는데요. 날씨가 계속 흐려서 병충해까지 많이 발생해 정말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홍명나방이 평년 대비 급증함에 따라 추가 방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홍명나방은 6, 7월경 중국에서 날아오는 해충으로 주로 해안선 인근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홍명나방은 벼를 늦게 심었거나 질소비료를 과다하게 시비한 논에서 많이 발생한답니다. 홍명나방 유충은 벼잎을 원통형으로 돌돌 말고 잎을 갉아먹다 보니 쌀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량도 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기 방제해야 합니다. 방제 방법은 성충이 많이 나는 날로부터 7일부터 10일 이후에 약재를 살포해 유충이 잎을 말기 전에 방제를 해야 하고요. 해충이 많이 날아올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2, 3회 방제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은영 팀장은 이상기후로 9월까지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홍명나방의 급속한 확산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가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농민 여러분, 적기 방제 아셨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다 보니 지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합니다. 이럴 때면 내 마음에 더 힐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딱 맞는 소식 가져왔으니 귀 쫑긋 아셨죠? 먼저 삼거리 갤러리에서 9월 5일부터 23일까지 3건의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먼저 5일부터 9일까지는 우리 민족의 해학적 특성과 미적 가치를 품은 민화를 알아보는 시간과 즐길 수 있는 김수환 작가의 심경 발표가 진행됩니다. 이어 12일부터 16일까지 색연필을 이용해 꽃과 식물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다담 동아리의 제3회 아람전 꽃과 함께가 열리고요. 19일부터 23일까지는 봄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운을 캔버스 안에 담아낸 남궁희재 작가의 춘스럽게 전시가 열립니다. 서북구청 별관에 위치한 서북 갤러리에서도 2건의 다채로운 전시회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단국대 조속과 학생들의 작품인 아트로노바츠, 시공간을 넘나드는 예술가들 전시회를 5일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이어 19일부터 23일까지는 여성작가 모임인 화미회의 서영화 전시회 제23회 화미의 정기전이 열릴 예정이랍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041-900-1784 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내 마음의 힐링을 위해 가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나눔을 하는 순간만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작은 사랑이라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준비하고 정성을 다할 때 가능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그런 마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천안시 부성이동 새마을 남녀협의회가 사랑의 배추 심기 행사를 가졌답니다. 매년 김장김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새마을 남녀협의회는 올 겨울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용 배추 1000여 포기와 무를 심었어요. 올 가을에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와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눌 계획인데요. 사실 배추는 심으면 끝이 아니라 병해충도 막아야 하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니까
직접 심어서 김장을 담근다는 것이 여간 정성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성이동 새마을 남녀협의회가 대단한가 봅니다. 방연아 새마을 부녀회장은 회원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심은 무와 배추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복한 부성이동 최고! 최고!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가을처럼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여성의 일자리 구하기는 남성보다 더 어려운데요. 여성 구직자만을 위한 일자리 페스티벌이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개월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강지수 씨. 간호조무사를 그만두고 사무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면접장에 나왔습니다. 그 전 경력 여쭤봐도 돼요? 중간에 이제 공부하려고 좀 쉬었었다가 최근에까지 간호조무사 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직종을 변경하고 싶어서 이제 구직하던 중에 이제 문자로 기업이랑 만날 수 있는 이런 박람회를 열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편하게 면접 볼 수 있었고 잘 됐어 이제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마련한 여성 일자리 페스티벌입니다. 5, 60대 중장년층에서 출산 후 경력 단절 여성, 이주 여성과 장애인까지. 행사가 열린 2시간 내내 북적였습니다. 8곳의 기업 인사 담당자가 나와 직접 면접을 실시했고 21곳은 간접적으로 채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맞춤형 창업 컨설팅과 AI 등 유망 직종 설명회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자리 페스티벌은 천안 여성을 위한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그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인처와 또 구직자분들을 잘 매칭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쓸 거고요. 취업 후 사후관리에도 힘써서. 이 밖에도 매월 한 차례씩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열고 각종 직업 훈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5개 광고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천안시의 5개 광고 미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강현준 기자입니다. 전통도예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5개 광고물. 온기가 구워지는 불씨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기후의 흐름을 빛의 변화로 포착한 또 다른 5개 광고 작품. 3D 입체 페인팅으로 한 그루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나무 한 그루들이 숲을 이뤄가듯 무수한 광고들이 모여 도시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후 변화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자연을 보호하고 더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직접 이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번째로 열린 천안시 5개 광고 전시에서는 단순 정보 표출을 넘어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5개 광고물의 미래 방향성이 제시됐습니다. 실제로 나무, 호두 껍질 등 친환경 소재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살린 작품과 버려진 병뚜껑을 재활용한 5개 광고물도 전시됐습니다. 기존 광고물은 단편적으로 평면적인 것만 추구했다면 근본 대상전은 입체적이고 다양한 홍보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소재라든지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가 사용한 그런 작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전시회를 통해서 어떤 인식 변화가 될 것 같고요. 그 간판이 5개 광고물이 개선이 된다면 그 천안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새롭게 변모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다음 달 15일 세종문화원에서 패티켓을 주제로 대통령 강형욱 훈련사와 함께하는 시민생활 문화 강연이 진행됩니다. 문화원은 다음 달 6일 오전 11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150명까지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원은 이번 패티켓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0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시민생활 문화 강연을 진행합니다. 세종시 현수막 청정지역에 조치원읍 버남 사거리와 종촌동 너빗들 교차로가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세종시는 도시미관 관리 등을 위해 이 두 곳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집중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곳은 상업 현수막은 물론이고 각 정당과 공공기관 등에도 협조를 구해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020년부터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구역인 대평동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등 3곳을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하루 한 차례 이상 순찰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만 9세에서 24세까지가 대상이며 비행과 일탈 예방이 필요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생활비나 학업비를 지원합니다. 또 건강과 법률, 상담 등 8개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 지도사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태풍 사올라와 담레이, 하이쿠이 등 3개 태풍이 동시에 활동하면서 당분간의 날씨는 태풍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 후반 간접적인 태풍의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